안녕하세요. 의료관계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2월 서울시에서 시행된 의료관계 법규 기출문제 해설 또는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을 좀 보시면요. 의료법이 5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료법이 많이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5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국이니만큼 감염병 예방법 4개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모두 1개씩 나왔습니다. 마이누관리법, 건강보험, 건강증진, 그리고 검역법, 혈액관리법 하나씩 다 나온 거고요. 응급의료 요거 하나씩 나왔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요것도 지역보험법이 원래는 한 2개씩 나왔는데 요번에 한 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의료기사 등. 근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은 정말 디테일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역시 디테일한 게 나왔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이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우리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좀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요게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법이 나온 거는 하나 있긴 있겠구나. 근데 하여튼 요렇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법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일단 법으로 들어가면 좀 쉽긴 쉬운데 역시 조금 더 그러니까 의료법 같은 게 좀 깊은 내용,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15대 5의 법칙이에요. 15개는 무난하게 맞고 5개는 이게 조금 힘든데 라고 이런 그래서 15대 5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15대 5의 법칙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못한 거, 이거 좀 쉬운 겁니다. 자, 한의사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자, 한의사는 한의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자,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고요. 조산사는 의료기관 개설, 특히 의료기관 중에서도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개설할 수 있다지. 자, 답은 2번인 거고, 자, 3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하면 뭐예요? 우리 서울시 가면 시립병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자,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요건 아주 쉬운 겁니다. 거기서 제가 해설에 33조 2항을 보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번이에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부했던 기억이 좀 나실 건데 혹시라도 모르실까 봐 해설 부분에 좀 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16조 2. 그래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간. 이거 보시면서 보면 질병관리청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4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립검역소 당연히 2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이것도 제가 공부하시라고 얘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은 수월하게 답을 골랐을 거다.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제가 그랬을 겁니다. 마약에 관한 모든 기록은 2년이다. 그래서 외우기 쉽다. 마약 하니까 2년이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역시 요거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약의 처방 전 진료기록부 보존 모두 2년입니다. 답은 2번. 이것도 아주 수월하게 고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거 본인 일부 부담금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것만 외우면 좀 큰일 난다. 다 틈틈이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나요? 아주 큰 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 100분의 60이었어요. 100분의 60. 그리고 밑에 종합병원은 다시 동지역이 있고 읍면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도 동지역이 있고 읍면지역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원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50, 얘가 45. 그치? 맞나?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네. 네, 맞아요. 50, 45, 그 다음에 이게 동지역이 40, 그 다음에 30, 50 줄어듭니다. 의원은 30, 이렇게 돼 있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병원급인데 읍면지역을 보는 거니까 3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자라고 했을 때 외웠으면 되는데 귀찮아 이러신 분은 좀 안타까웠을 겁니다. 일단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 그랬었죠. 국민건강증진기금 돈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 쓰자라고 했더니 요번에도 나온 거예요. 돈 얘기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해놓긴 해놨을 거예요. 거기 5번에 보시면 그치? 이건 제가 그냥 번만 제시를 했구나. 그래서 보시면 답은 4번이에요. 정신건강 예방 및 연구활동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돈 쓰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공부하신 분은 당연히 아셨을 거고. 자, 6번이에요. 자, 이것도 너무 쉬운데. 자, 이거 그냥 강제처분 대상. 그 유명한 42조입니다. 자, 42조 강제로 격리,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1급은 무조건이다. 그리고 2급 중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2급 중에서는 새, 장, 에이, 콜, 장, 파 있었었고 홍, 폴 그 다음에 성, 수, 결핵 이렇게 외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고 그 다음에 3급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도 있었고 3급 중에서 이제 지정하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보기 중에 1번 1급 무조건이고 2번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있었고 2급 중에서는 제가 7번에 써드린 거 이거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4급이 아니라 3급 중에서죠. 3급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수월하게 답은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라도 안타깝긴 하네. 요것만 열심히 외우셨고 나머지는 안 외우신 분 이거 정말 안타깝긴 할 거예요. 하여튼 요 3급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요. 요게 나왔습니다. 검역법에서 이게 좀 깊숙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검역법에서는 우리 이제 검역조사가 되는 그 검역조사의 내용만 읽었었는데, 거기에 일단 유인물 잠깐 보실래요? 유인물에 보시면 검역법 12조에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다음 각고 사항에 대해서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2조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야. 그렇죠? 결국 자동차의 경우는 2호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검역법상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검역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 결국 2호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못하신 분은 아예 그냥 대강 읽으신 분은 또 요게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이 답이죠.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 위험 요인 여부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좀 쉽지요? 자, 업무종사 일시 제한입니다. 물론 뭐 식품 섭개업 이런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거 말 그대로 세장 A꼴 장파 이것만 해당이 됐거든요. 그럼 해당 안 되는 거는 결핵이 되겠죠. 답은 1번. 이건 아주 쉬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이요. 이게 제가 그 공중보건 문제풀이 할 때 이걸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 문제풀이에서 보기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관이다라고 그런 게 보기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의 검진기관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법을 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중보건 문제풀이를 하셨던 같이 들었던 분은 여기 문제풀이를 좀 수월했을 거다. 그렇지 않았다면 좀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거기 해설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해설 부분에 보시면 건강검진기본법 4조에 있는 14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오고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문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해서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지정을 받느냐?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이건 조금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입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
해당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거든요. 우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무조건 요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말고 또 하나 배웠었죠. 이 중에서 체열을 할 수 없는 기관이 있다. 어디예요?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체열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요거 외에 나머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는 제외가 된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그냥 답이 금방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제가 제시는 하긴 했을 거예요. 자, 보시면 해설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좀 할게요. 거기 보시면 1번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을 위해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건 우리 많이 본 문장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00병상 이상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거고, 그리고 요거는 바로 해설 부분에 1항에 있어요. 1항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병관리청장은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의 과학적인 감시를 위해서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4항에 있을 거예요. 4항에. 바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3번 같은 경우,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그게 6항에 있을 거예요. 8항이구나. 8항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실을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4번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 관련 감염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9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힘들었겠구나. 좀 깊게 들어간 거라서. 근데 그거 예전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이거 보고하는 거 질병관리청장이 보고한다고 얼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답은 더 수월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하여튼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간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이제 항상 법규를 할 때 이랬잖아요. 말 갖고 장난 놀기 쉽다. 그러니까 주어주기를 잘 살펴봐야 된다. 단어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예요. 자, 보시면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사나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처방전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이야. 자, 1번 보시면 면허 종류와 성명, 무조건 맞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조제자의 면허 종류잖아요. 그럼 뭐였었는데? 의료인의 면허 종류, 성별이죠. 조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말 갖고 장난한 거죠. 답은 1번인 거고, 만약에 이걸 모르고 슬쩍 지나갔으면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번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제 이거 위원회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나오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그리고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서로 우리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위원회만 나오면 골치 아파. 그다음에 뭐 멘붕 상태에 빠져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위원회가 이번엔 2개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 위원회. 근데 우리 이거 법할 때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일일이 읽어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자, 보건복지부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답은 다죠. 소방청장,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해라. 학교에서 응급하면 당연히 교육부 장관 들어가고, 또 빨리 가려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소방청장도 연락을 해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지역보건법상 여기도 위원회 나오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에 좀 갖고 왔을 겁니다. 자, 유인물에 보시면
2번, 그러니까 1번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자, 2번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예, 거기 2호에 있을 거예요. 2호에. 그 다음에 3번 지역보건 의료계획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호에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4번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공부하신 분은 어쭈 답은 쓰긴 썼을 텐데 하여튼 속상하긴 합니다. 위원회가 좀 많이 나오면. 그러면 15번에 이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좀 신경 쓰자라고 했더니 역시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령, 그럼 보건복지부령 이제 대통령인데 헷갈려요 이랬는데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 실기 시험을 병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험이 정지되거나, 이건 좀 쉬웠을 거예요.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 아니지 3회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4번 보건복지부령 아니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의 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하여튼 요거 나오면 우리 좀 좌절을 느끼는 할 거예요. 하여튼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이거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이게 환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거 환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 기본법에 평생 건강관리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요 질병 관리 체계가 있었었잖아요. 항상 평생 건강관리 체계가 답이 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는 주요 질병 관리 체계가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고, 근데 평생 국민 건강관리 체계 안에 이제 그 기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나온 지 별로 안 돼서 이거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 평가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기후보건 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 대부분 실태조사는 장관 아니면 질병관리청장이었거든요. 근데 기후변화는 질병관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 부분에도 보시면 질병관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17번도 요거 좀 하면서 조금 힘들긴 하셨을 거야. 왜냐면 고위험 병원체, 제가 이제 고위험 병원체를 외국에서 들어올 거야. 그러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 밑에 거는 잘 안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안 읽으면 여러분도 안 읽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제가 이거 한 것도 안 한 것도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봤다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자,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2항에 있습니다. 2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것도 약간 말 갖고 장난 놀았습니다.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이동하려는 자는 필요시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하여야 한다야. 우리 계속해서 일어날 때도 운영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좀 신경 쓰라 그랬죠. 예, 여기 이거 갖고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말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보건복지부령 아니야. 대통령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번도 역시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하면 진짜 좀 속상할 겁니다. 하여튼 요거 답은 1번이 맞아요. 자, 밑에 해설에는 다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자, 18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근데 이거 얼추 쉽게 나왔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게 나왔습니다. 자,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거.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분명히 기본 원칙에 있었습니다. 자, 3번 딱 보면서 이거 제가 맨날 주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요양기관에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아니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재가급여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4번 기억하시죠? 노인 등의 심신상태,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해서 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료 서비스 아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의료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답은 3번. 자, 19번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쉬운 것 같긴 해요. 우리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자, 우리가 신청을 한다 그랬죠.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자산조사를 한다. 자산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부양의무자, 그 배우자까지도 자산조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예산에 따라서 100명을 해줄지 또는 50명을 해줄지 결정한다. 누가? 시군구청장이. 그렇죠? 이것도 아주 쉬운 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을 실시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세요? 시군구청장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 밑에 해설 부분을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쉬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이것도 제가 그것만 했을 거예요. 한지의료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지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의료법이 처음 생기기 전에, 의료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의사였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의료법이 생기면서 국가시험 보세요. 그러면 의사 면허증 줄게요. 근데 나이는 많아. 근데 내가 어떻게 시험을 봐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지자를 붙여줬다. 한지의료인. 그래서 한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렇게 반경을 정하면서 여기서만 의료행위를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었던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읽고 넘어왔으면 여러분도 안 읽고 넘어갔을까봐. 자, 이걸 보시면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지 의료인이 그 허가 지역을 다른 시도로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돼 있는데 이 해설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1항을 보시면 의료인이 그 허가 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야. 그럼 시도지사 아니에요? 근데 다만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도 이상이 걸쳐 있는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야. 그럼 시험 문제는 뭐였었는데요? 시험 문제는 다른 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다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금방 답은 알았을 거예요. 결국 자, 우리 요번에 법도 그렇고 작년에 했던 법도 그렇고 법은 다 보셔야 돼. 그렇죠? 다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강의할 때 처음부터 다 읽어드릴 수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만 얘기해주면 그리고 다음 것도 꼭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시고 한 번이라도 보면 이게 머릿속에 좀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건데 중요한 거 강의한 것만 딱딱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시간적 투자를 앞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저 역시 조금 더 깊숙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관계법규 담당자 김희영이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